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이, 한 달에 두 번이죠. 괜히 한 번이라고 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오붓하게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 전에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솔직히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수다를 떨고 싶은데도, 이제 이게 솔직히 어떤 정해진 부분도 또 있어서 이제 멈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목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이제 토토님이 하여튼 어떤 부분에 대해 상의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오늘 주제를 정했어요. 저번에 뭐 이제 바다님 글 제가 댓글도 봤는데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마이크 끄고 한번 한 분씩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게 깨달은 사람일 거야 추측이 있었는지 부담이 없으시다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여기 토토님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얘기를 시작해보고 그리고 요즘 일상을 돌아보니까 제가 벌써 10년도 전이죠. 김기태 쌤 제일 처음 찾아뵀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음,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때 김기태 쌤을 찾아갔었을 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난 이미 이룬 것도 없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남들은 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뭘 한다던데 나는 꿈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장의 진로라든지 뭐 직업이나 이런 것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딱히 정말 뭐 이게 하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제 이전에 좀 영성서적 읽은 게 있으니까 계속 현실을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예, 이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내 세상을 저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나 보자 이제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때도 관법이나 뭐 이런 거에 잘못된 거였겠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제 나는 도망가 있고 뒤에서 쳐다만 보고 그래서 있었는데 지금도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까지도 그렇고 그런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깨달으면 뭔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뭔가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척척 삶이 바뀌어서 척척 뭔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일자리가 더 구해진다던가 아니면 돈이 벌린다던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요적인 어떤 풍요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물질적인 거 뭔가 풍요가 있던지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척척척척 해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은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지혜가 없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깨달으면 좀 지혜라는 건 생길 거라 생각했던 거죠. 네, 깨달으면 뭔가 알게 될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내가 뭘 잘 해내야겠지? 음, 그래서 계속 깨달음을 자꾸 찾았던 것 같아요.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삶이 저절로 왜 외국의 영성서적도 있잖아. 뭐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바뀐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상이 없다 없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점점 밑으로 갈수록 그게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다녔었는데 하나하나 깨지고 깨지고 깨졌는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게 뭔가 깨달으면 나는 잘 선택을 잘할 거야. 이게 이거야 하면서 착 갈 그런 거. 전 지금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항상. 그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마음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랬었던 거예요. 항상 우왕좌왕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그런 거 밑에 깔린 상태에서 뭐 다른 걸 문제 삼아서 그렇게 다녔던 거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냥 우왕좌왕 해보자 그게 답이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바라는 건 있죠. 그 바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제 쭉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은 토토님은 일단 인생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사람. 하여튼 지금 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토토님이 바라던 모습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양심을 손에 얹고 선택하고 싶은 좀 멋지고 괜찮고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한번 또 숙경님 한번 또 얘기 좀 들어볼게요. 없으시면 없으셔야 되고 난 네. 상관없어요 이래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는 안지는 뭐, 한 작년 여름? 그때부터 조금씩 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나서, 그러면 깨달으면은 저는 말을 너무 잘하고 싶었는 거예요. 이 아, 말하는 게, 예. 진짜 이 말을 너무 잘하게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별로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뭐 많겠지만, 일단은 그게 가장 깊이 차지하고 있었나 봐요, 마음에. 음, 그래서 말을 좀 이제 좀 잘하고, 예. 많이 잘하고, 그냥 어디 가서도 다 말 잘하고, 여러 사람들랑 말도 잘하고, 막, 버벅거리지도 않고 했는데, 내가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환상적인 게 아니고, 음, 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다? 자기의 삶. 음, 이- 전에는, 예. 그리고 가장 제가 뭐, 그걸 알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서 점점 와닿는 거는 얘가 없다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그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아직은 뭐 와닿진 않지만, 그런 그거와 뭐, 그리고 뭔가 애써서 내가, 어머, 애써서 했던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애쓰는 건 없어요. 뭐, 감정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내가 전에같이 막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막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가 눈 뜨면 너무 힘들어. 회사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행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편해졌다. 요즘에는 그 깨달음의 환상 그런 거는 좀 없어졌어요. 방금 표현하신 게 좋은 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환상, 어떤 높은 기대치, 그런 게 이제 툭경님은 말을 좀 잘하고 어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네네. 툭경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른 모습, 일단 다른 모습이기도 하네요. 지금 그렇죠. 말을 다른 모습.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스스로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음, 그렇죠. 아마. 음,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씩 음, 음, 그냥 평범한 삶이다.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알아가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일단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큰 그런 건 없으시네요. 큰 어떤 뭐 그런 기대치라도. 뭐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 때도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되고 이제 바다님도 한번 혹시 그런 거 공부를 좀 이제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내가 뭘 깨닫겠다는 생각보다 제가 이제 기존의 그 깨달음이라는 부분이 제 생각에 그냥 스님들이 예. 산속에서 깨닫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접해서 그런가. 음, 그냥 깨달은 사람은 고통도 없고, 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충만하면서, 어,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제가 느끼는 그때의 생각은. 그런 사람이 깨닫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제가 만약 깨닫는 사람이 된다면,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뭐 깨닫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 제 삶 속에서 엄청난 어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삶이 송두리째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와르륵 하고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 막 살고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접근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마음 공부하고 싶다라는 걸로 이렇게 막 접근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깨닫는다는 부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깨달으면 뭐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뭐가 된 것처럼 나 막 엄청 많이 깨달았다, 뭘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자랑할 것 같았었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우쭐우쭐해지면서 뭐가 도통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특별한 게 아니다. 예. 예. 그리고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삶이다. 삶 속에서 찾아라. 거기에 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사람도 마음이 흔들린다. 슬프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깨달은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항상 웃어야 좋은 된다. 일만 있어야 되고요. 아, 아픈 감정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흔히 보통 그런 거 오해 많이 하는 게 감정적으로는 이제 예. 한국 사람이 겪는 거 안 겪고, 뭐가, 흔들리지 않고. 맞죠. 그것도 막. 그거는 그리고 저도 있어가지고 아마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먼저 흔들린 사람이 고 깨달은 사람이 흔들린다 그러면 뭔가 좀 없어 보이고, 야, 저 공부 안 됐다 그러잖아요. 공부 안 됐다. 뭐,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제일 저게 보이잖아요. 평상 우리 평범한 사람이 흔들려야지 왜 깨닫는 사람이 흔들리지?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진짜 잘 말하신 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음. 그 부분이 아마 좀 깨지기 쉽지는 않은데 아마 지금 바다님 얘기는 하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들은 거고 좀 깨진 거고 좀 이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좀 나왔으면 했는데 또 바다님이 해주셨네. 또 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경전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하니까. 다른 건 없으시고, 뭐, 일단 부동, 흔들리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그건 한상이죠, 어찌 보면은. 그 스님들이 도 닦던 스님들의 어떤 그런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음,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한, 아마 제가. 근데, 근데 깨달으면은 사람을 부릴 수도 있을 거라 같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아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요? 깨달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꿰뚫어 보는 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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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지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아닌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고, 아, 그런가요? 뭐 어떤 부가적인 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뭐 그런 면에서. 그거 이제, 그 부분도 얘기 잘하신 게, 좀 들어야지 사람들이, 다른 분들도, 나도 뭐 저런 게, 그래 있구나 하는 거지. 이제 얘기를 많이 아까 상에서 되게 크게 갖고 있던 상이 또 하나 떠올라서 이제 저는 깨달으면 더 이상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른바 왜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왜 제자들 이끌고 다니면서 항상 사랑으로 가득하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뭐 모든 뭐 그 배신한 애도 막 용서하고 하자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빠가 엄마를 싫어해. 근데 엄마는 여전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계속 맞춰주고 그런 게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인생 뚜벅뚜벅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빠한테 맞춰주고 어떻게든 좀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서도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소속되고 뭔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제일 비참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기태쌤 서울 모임을 갔었는데 저는 다른 지역 사니까 서울에 갈 일도 없고 서울에 어느 커피집을 갔는데 그 카페 사장한테조차도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마주칠 일도 없어. 그리고 일반 가게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보이려고 애쓰고 했던 게 이제 보이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뭐 연인 관계라든지 뭔가 그런 이성 관계에서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정말 울고 웃고 막 밤새고 막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을 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조금 어떨 때 나를 조금 좋아해 주는 것 같았으면 막 좋아하다가 말투가 변하거나 뭐 하면 나를 싫어하나? 뭐 거기에 또 막 가라앉아서 또 전전긍긍하고 그게 그렇게 업다운을 하면서 너 그런 나 자신이 더 싫은 거예요, 이제. 그것도 힘든데 그런 나 자신도 너무 싫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으면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언제나 여여하고 음, 그냥 사랑으로 충만해서 뭐 네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족한다, 뭐 그런 느낌. 어, 자족?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정말 한 최근까지도 계속 그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족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이제 자족하는 상과 실제 자족은 이제 겉으로 보면 차이는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상으로 보는 것 같다. 지금 들으면서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저도 토토님처럼 뭔가 끊임없이 추구할 때는 자족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능력?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보고 또 그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나는 막 흔들리고 나는 또 집착하고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그러지? 그런, 아까 영철님이랑 그 차이? 부러움이나 좀, 다운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그 부분은 이제 조선님이 얘기 잘해 주신 게, 뭐 흔들리지 않는다 부분이랑 이 부분 같은 경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원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흔들리고 의존하고 막 그런 거보다. 그 상이 아마 사장님 뭐 이제 강의 중에 얘기했지만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근데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상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남아 있든 안 남아 있든 도움이 되는 거고 이제 들으신 분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쭉 물어본 거고 이제 풍경님도 오셨는데 지금 저번에 그 마음벨님이신데 이제 지금 하실 수 있나? 중간에 들어오셔서 근데 아니면 질의응답 때 한번 얘기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봐서 들으면서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풍경님 저 마이크 한번 눌러주시죠. 마이크 그 마이크 표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들리시면 어 일단 들리시나 저번에 그 녹화할 때 그게 소리가 좀 들어가서 마이크 표시 그 마이크 한번 눌러주세요. 예, 오케이. 예, 됐어요. 지금 말을 못 하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때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풍경님도 잘 오신 게 제가 이제 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원래 지금 저도 이런 상이 있었어요만 있어 얘기하려다가 이제 풍경님이 이틀 전인가 그 글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만나서 거기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을 느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느껴야지만 깨달음의 증거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문제 삼는 거, 그게 슬픔이었는데 그 슬픈 모습. 일단 지금 우리 네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가 슬픈 모습을 추구하거나 슬픈 모습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뭔가 그러잖아요. 솔직히 뭐, 다 그런 게 없는 모습. 뭐, 그렇게 하고,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좀, 토토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공감했던 거는 저도 좀 늘 흔들리는 마음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처럼 뭐 아니면 좀 공감이나 아니면인데 진짜로 그런데 저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거든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또 좀 걱정 비슷한 것도 하고 이번 달에는 뭐가 뭐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에 걱정도 하고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좀 이게 배 쪽이 배가 좀 아파서 아유 배가 아프네 막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쪽에서 신경도 써야겠다 뭐 이런 쪽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신경을 쓰는데 보통 예전에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육체적인 아픔이죠. 괜찮아 깨달음 몸 동일시 없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몸과의 동일시가 없다면 깨달은 거 괜찮고 돈과의 동일시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난 무일푼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여여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 좀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외적인 상황에 안 흔들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에도 좀 당당한 모습. 아까 수경님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할 때 느꼈던 거는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되어 있는 모습 말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꿈. 아, 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보통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숙경님이 아까 표현하셨죠. 말을 좀 못함, 좀 어눌하게 한다 그러면 아, 나는 말을 잘하고 싶어. 이런 거 이제 보통 망공을 상으로 만들고 저가 이제 상으로 만들었던 거 뭐냐면 저도 이기적인 면이 제 스스로 많다고 얘기니까 이타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 아까 사랑이라면 누군가 도와주고 막 어려운 사람도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이미지로 상상했고 제가 하는 예수님 이미지도 뭔가 사람이 이타적이고 부처님도 좀 이타적이고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기태 선생님도 좀 이타적인 것 같고 쟤는 그냥 다 이타적으로 막 남을 돕고 막 사랑하고 뭐 보듬어주고 근데 제가 항상 저 스스로 느끼는 거는 일단 내 먹고 살기 힘든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굴 도와 지금.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니까 난 아직 멀었구나. 뭐 아직 그런 반열에 들지 못하는구나. 영원히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랑에 대한 이타심에 대한 아니면 저 뭐야. 아까 뭐 표현했죠 처음에. 그런 거, 아, 흔들리지 않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싶었어요. 이제 그 마음을 딱 보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반대의 모습이죠. 늘 흔들렸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내 거, 아니면 나도 내 거, 내 돈,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그런 마음이고, 좀 쫌생하고, 막, 좀 작은 마음이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되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삶이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일단 그리고 비교 선상에서도 문제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를 처음 할 때부터 쭉 느꼈던 게 그런 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떨어져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하나씩 하나씩은 알겠더라고요. 또 상이 떨어졌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알더라고요. 이 상이 떨어졌네 이런 거 알고 어떤 거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이 떨어졌네 이러면서 알았던 게 이제 가장 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사랑에 대한 상, 자비심, 뭐 이타적이다 했던 게 제가 생각하던 거랑 완전 다르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완전히 전혀 완전한 게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진짜로 부동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족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개인으로서의 당당함, 한 개인으로서의 자족함이었지만, 진짜 자족한다, 진짜 자신감 있다, 진짜 나 자신으로 산다는 거는, 거기엔 정말로 아까 숙경님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개입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뭐 안 흔들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흔들릴 수 있는 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동하다는 거는, 흔히 뭐 왕공부에서도 상처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마음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업적이나 아까 설명한 이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자체에 대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맥락?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파도적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육체적인 면, 생각,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한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음,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바다 같은 측면, 그 측면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한 깨달은 사람이나 한 사람이 있어서 소유해서, 아, 이 사람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든 존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깨달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한 개인으로서, 한 성격을 가진 개인이 그렇게 한다. 이 능력으로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을 외부에다 투사를 하거든요. 아, 나는 아직 멀었고 저 사람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외부에 깨달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외부에
어떤 강의도 하신 분 많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게 자기의 투사거든요. 그 자기, 나쁜 것도 우리 투사하잖아요. 내 안에 뭐 잔인함을 투사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투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 방금 말한 모든 측면을 또 외부에 투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말한 좋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욕구를 투사한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숙경님 같은 경우 말 잘하는 사람 모습 보면은 부럽고, 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면서 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든 없든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추구를 하게 되고 상을 가지고 쭉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 경험을 봤을 때 제가 투사했던 모든 좋은 모습들은 그 중에서 단 하나도 실제나 실상적인 면은 없었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애를 쓰고 연기나 하는 걸 많이 봤죠. 저도 연기를 한 거고 막 사랑 없는데 사랑 있는 척하고 뭐 이타적이지 않는데 뭐 이타적인 척을 하고 그렇게 하지 실상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더라고. 진짜 뭐 우리 눈에는 아, 저 사람 이타적이네. 뭐 그러니까 나와 다르네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지 않고 나도 그게 투사라고 생각한 적은 그 공부를 좀 했었을 때도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기태 선생님은 사랑이 넘치고 나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투사하는 게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저분은 그렇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아니면 부처님은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한 분이고 나는 못난 분이고 이렇게 그런 어떤 사고에서 나온 투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니 실제로 있는 거고 이것 나도 실제고 밖에 너도 실제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상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본 그런 모든 좋은 모습 그건 전부가 실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전부 다 이타적이다 사랑이 넘친다 특히 충만하다 충만하다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하는데 이제 충만하다 이런 거. 우리는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정말로 큰 이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비었다 나는 비었고 쭉정이고 이제 또 반대로 밖에 사람 뭐 이렇게 위대한 존재는 충만하다 이런 그런 것도 되게 큰 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큰 착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만에 대한 상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지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좀 요새는 좀 안 본 지 꽤 됐지만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뭐 무지하다 뭐 나 모르겠다. 그리고 예전에 뭐 카톡 하신 분들도 혼란스럽다 이 말을 많이 하시면 그 혼란스러움이 다고 그게 지혜다고 하면 믿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란의 반대 모습이 만들어져야지 지혜롭고 아까 토토님 표현처럼 저도 그게 좀 그런 걸 원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공부 만공부 했으니까 공부 과정조차도 내가 계획적으로 딱딱딱, 요런 게 내가 상이 있으면 요거를 해야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느낌으로, 좀 주도적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그런 지혜랄까? 그런 상이 있었는데, 진짜 지혜는, 음, 그냥 솔직히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저도 아까 여러분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물어본 게 저도 좀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넓어진 게, 방금 하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수의 어떤 지혜나 경험을 얘기한 거지만 저는 들으면서도 어저께도 그 생각했는데 뭔 생각이냐면 오셔가지고 이게 물어봤다 얘기하면 이 집단적인 지혜가 하나의 지혜가 이 강의를 더 활성화시켜 주겠네 좋겠다 하고 질문을 해봐야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한 사람이 완전히 갇혀 있을 때는 내 지혜, 바다는 지혜, 터는 지혜, 그게 지혜인데 전체적인 이 지혜가 더 좋잖아요, 솔직히. 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토론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내가 가진 지혜는 그냥 내 개인의 지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단적인 지혜, 뭐 하나의 지혜라고 와닿지는 않더라도 그 지혜에 대한 상이 꼭 내가 지혜했어야 되나? 그것만이라도 깨지면은 그 지혜에 대한 집착? 좀 모르면 남들이 도와주잖아요, 솔직히. 좀 모르거나 좀 서툴면 도와주는 경향이 사회엔 좀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성인 되면 좀 덜 도와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면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못한다라고 하고 인정했던 부분은 좀 마음이 다 도와주진 않아도 마음이 그러신 분들이 도와주고, 예전에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건데 예전에 보면은 저도 그런데 자존심이 셀 때는 내가 거지야? 날 도와줘 이거고 다르게 보면은 아 이게 어떤 집단 아니 이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힘이 아니면 그 조화가 이런 도움이 있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뭐 도와주는 건데도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저도 그런데 나는 안 도와주대 그게 당당한 거죠. 나 혼자 할 거야. 그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오해일 거예요. 혼자 내가 알아서 혼자 다 할 수 있어. 뭐 이래갖고 막 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특히 저희 엄마가 많이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애들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손이 많이 간다 저한테 표현하셨어요. 뭐 빠트린 거도 많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간다 그러면 그럼 제가 항상 했던 대사가 내 알아서 할게 가면 냅둬 뭐 이렇게 let it be 하란 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커서도 그랬고 그런 말들을 보면은 이제 나 혼자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안 도와줘도 된다 이 말인데 그거 이제 사회에서도 저도 하더라고.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좀 당당해 보이고 자립심 있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처음 그런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이 홀로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듣다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니 게임하고 뭐 컴퓨터하고 뭐 하는 거, 이 강의하는 것도 자세히는 몰라도 알거든요. 근데 그분도 약간 왕 공부하고 관련 있는가? 야, 혼자 있는데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게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맞죠. 근데 뭐 가끔 한다. 이러니까. 야, 혼자 있으면 진짜 혼자 있어야지. 뭐, 현대 문명 다 가지고 맞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 말가 뭐랬냐면요. 또 그거에 대해 혼자 있는 거에 대해 너무 그렇게 왜 그런지 사람들 모르겠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에 대해 상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엄청 자부한다? 뭐 이런 느낌 받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혼자 있든, 뭐 약간 같이 있든, 그게 뭐 큰 차이는 아니다. 나한테는 의미가 큰 차이는 아니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혼자 못 있으면서 핑계는 맞네. 그래갖고 내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혼자 있다, 따로 있다, 이런 구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혼자 있는 거에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볼 땐 좀 그렇게 혼자 있는 거 잘 하시는 분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약간 지금은 아까 영철님 표현처럼 평범한 느낌이에요.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근데 이 차이를 그렇게 크진 않다고 느끼거든요. 혼자 있든 같이 있든. 근데 예전에는 이제 혼자 있어 보기도 하고 같이 막 의존하기도 하면서, 그 바랬던 마지막 목표가 이제 아까 뭐 어디 외딴 산속에 동굴에 혼자 내가 가둬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저도 그런 상이 있었어요. 성에 삶에 가둬놔도 깨달은 사람은 일단 몸과의 동일시에 대한 환상이 몸과의 동일시가 없다고 막 옛날에 저 들으니까 몸에 관심이 없다 말이니까 몸이 다쳐도 뭐 괜찮겠지, 뭐 여유하겠지 했는데 그런 건 이제 제가 이 사회에서 들었던 아까 누가 표현하신 그 깨달음에 대한 환상 오늘 제목을 이제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깨달음에 대한 환상. 아까 머리띠가 두르고 뭐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뭐 아주 그런 거 있고 하여튼 깨달음에 대한 환상 이게 어떤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전 종교에서도 역사적으로 이 사회 인류 자체에서도 고대부터 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새 유튜브 역사 그냥 재밌게 보면은 고대에서부터 보면은 미신도 되게 많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빛이 나고 뭐 다른 뭐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존재를 만나는 건 특히 예전에 우리 선조 조상님들 그런 분들도 보면 뭐 그런 걸 원했고 그리고 예전에 신에 대해서도 이제 자연신이라 그래갖고 뭐 자연이 노하면 신이 뭐 노했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모든 믿음들 그 깨달음에 대한 믿음들이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상화라 그러거든요. 어떤 무상화 그리고 이제 공부적인 측면을 표현하면 어떤 형태를 가진 거에 대한 집착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 이게 특별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사물이었고 자연이었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사람으로 됐다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뭐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빛이 난다 그러면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인간 본질
어떤 형태를 가진 거가 의존을 하고 숭배를 해야지만 그에 대한 마음 위안을 얻고 하는데,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깨달음에 대한 우리가 일단 어떤 착각, 그거에 대한 상을 얘기한 거고, 어, 근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내려지고 하면은 점점점 그 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형태를 가진 게 점점 사라지죠. 정말로. 그 투사도 마찬가지고. 외부에나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어떤 형태에 대한 그림, 요런, 요 사람은 깨달았을 거야. 요것조차도 마음이 그려낸 어떤 그림이라는 거 이해가 되니까, 이제 어떤 깨달음은 뭐다라고 이렇게 관심이 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어떤 모습을 가진 거에 대한 어떤 숭배나 감탄, 와우, 저 사람 대단해, 이런 것도 관심이 당연히 줄어들고, 공부가 좀 돼가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진 않지만, 와우, 정말 대단해, 뭐 이러면, 저거 착각인데,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진실과 더 가까우면, 와우, 이건 안 해요. 와우, 덜 하게 돼요. 아니면 또 외부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외부의 어떤 거에 대해서. 근데 좀 진실과 좀 멀어진다면 외부의 어떤 스승이든 어떤 같은 도반이 막 갑자기 이상한 어떤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덜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뭐 자연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신도 마찬가지. 지금 뉴스 봐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봐도 그런 거 보면 중동 전쟁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 알라 뭐 이런 건데 그 인간이 가진 무지, 그게 무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무지가 어떤 형태를 가진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함, 그 가치 투사가 돼서 이제 그 숭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게 뭐 마음 공부에서도 우리는 이제 외적인 숭배는 아니지만 내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적으로 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깨달은 사람은 자비로울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뭐 자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좀 이기적이거든요. 솔직해요. 지금도 솔직히 좀 이기적인 게 어제 제가 오다가 저번 주에는 열쇠 잃어버리고 요즘에 잘 잊어버리는데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10,000원 잊어버리면 아, 그래. 잊어버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제 한 30분 차였거든요. 옷에 뒤지고 또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아, 이 바보 새끼 또 어디다 요새 잘 흘리네 막 혼자 자책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 10,000원 한 20분 정도는 이제, 짜증나, 막 이렇게 짜증냈었거든. 왜 오다가 바보같이 또 흘렸네. 그러면서,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20분 지나니까 또 내가 까먹고 내일 강의해야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깨달은 이타심이고 그게 아니냐, 여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저는 이랬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하고 싶은 핵심 얘기가 예전에 이 상에 대한 집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 아니면 집착. 이걸, 아니면 동일시를 보통 안 하잖아요. 내가 안 좋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밀어내거나 부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집착인데, 아니면 내가 좋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 잊어버렸는데 되게 여여하다. 그럼 여러분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100만 원, 그래. 10,000원 좀 작으니까, 여러분 저 100만 원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저 별로 괜찮던데요? 그럼 이모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보는 어떤 장애랄까? 그런 거든요. 이 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일상의 모습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 자랑을 하든, 이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든, 10,000원에 대해 악광한 거는 그냥 그 순간 그때 뿐인데, 요거에 대한 우리가 신신명에 나오는 것처럼 취사간택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 모습이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것도 판단인데, 그래갖고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눈 뜨신 분들이 하는 말이, 니나 나나 별다를 게 없다는 게 진짜로 맞는 게, 제가 이해하는 그분들은 그게 있든 없든 솔직히 큰 그건 아니고, 그 상에 대한 집착, 생로병사라고 표현하면, 부처님도 생로병사였잖아요. 돌아가셨고, 태어나고 죽고, 역사적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상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그냥, 예수님도 그렇고, 화를 내셨잖아요. 그 바리새인인가? 그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퍽 화를 내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옛날에 그 상도 있었어요. 깨달은 사람은 화를 안 낸다. 근데,
예수님도 화내고, 부처님도 왠지 화를 냈을 것 같고, 다 화냈을 건데, 이제 저는 이상하게 자비가 심해서 그런가, 화내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된다, 뭐, 그래갖고, 그런 거 보면은, 그분들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 사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걸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야 하고 집착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아요. 상이 없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없앨라 하거든요. 이 상이 없는 거는 아니고 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에 매이지 않는 집착과 부정 그거 이제 모든 경전에서 대부분 뭐 시사간택하지 마라. 저는 이제 초창기 강의에 판단하지 마라. 아니면 있는 그대로 존재해라 하는 우리 모든 단순한 말들이 그 어떤 형태를 가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부정 두 가지를 얘기한 거지 형태가 아예 없어야 된다 이래버리면 또 힘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태가 아예 없다라는 걸 막 이렇게 또 목표를 삼으면은, 감정적으로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 다 없는 상태? 이런 식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어떤 게 다 없는 상태. 그 흔히 뭐 불교식으로 뭐 공에 빠진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쭉 얘기한 게 모든 상이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상이 있었어요, 막 이랬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의미부여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일어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한 개인의 어떤,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떤 나쁜 우리가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거는, 부정하지 말라, 이런 것도, 그 상에 대한, 형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려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러면 존재하다 보면, 이 형태 없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원래 있는 형태 없는 게. 근데 여전히 저나 뭐 다른 분들도 똑같을 것 같은데 형태 없는 것 속에서 형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명이나 우리의 실상은 진짜로 형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형태가 없다, 뭐 어떤 모습이 아니다, 이게 맞는데 이 현실을 사는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다는 거를 진짜로 다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해서 모든 걸 다 제거하는 의도로 가면 이게 또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형태가 없다는 게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상에 대한 집착이나 부정이 없으면 저절로 제가 말한 그 형태 없음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혹시나 높아심에 이게 상이 없다, 모습이 없다 그러면 또 모습을 다 제거하려고 그러고 감각을 다 제거하려고 그런 이런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에.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이제 미연의 어떤 뭐 이런 걸로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다 생각한 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감정이 다 없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 어.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상. 부정적인 감정이랑 긍정적인 감정의 판단. 이게 아주 뿌리 깊은 상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다,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도 뿌리 깊은, 심리학에서도 있는 건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 한 번 더 나가면, 일단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감정과의 동일시가 강하게 있어요. 일단 이 판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거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착각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아무리 진실이라 그래도 일단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다,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감정과의 동일시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진실과는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게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관계에서 나온, 뭐, 제가 이해한 건데 관계에서 나온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최근인가? 언젠가 뭐, 모든 판단이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이라 이런 이해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인도에서 혼자 있을 때조차는, 완전히 혼자 있다고 막 이게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감정이 부정적이라고 해를 끼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정적이라 하는 거는 관계적인 면에서 부정적이라고 그래요. 우울하다 그러면 남들이 힘 빠질까 봐, 뭐 무기력하다 그러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봐, 또 이게 막 화를 막 내고 폭력적이다 그러면 누군가 해칠까 봐, 아니면 뭐 물건을 부술까 봐 그러지. 뭐 하여튼 혼자 완전히 있으면은 그런 모든 감정들이 외부에 어떤 사람이 타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있다. 뭐, 그리고 좀 우울하다, 좀 무기력하다, 뭐, 이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더 부정적이라는 게 너무나 강하니까, 그때 가게에 서 있다가, 제가 그때 무기력했을 거예요. 좀 무기력하게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솔직히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도 안 오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무기력한 게 뭐 누구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을만 하고 하니까. 근데, 관객을 딱 했을 때 저도 느끼거든요. 아, 내가 무기력하면 옆에 사람도 힘 빠질 텐데, 이 생각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다 관계적으로 감정을 판단하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우울할 때 누구 신경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두려울 때나 분위기 해칠까 봐 이렇게 신경 쓰는 모든 것들이 이 감정에 대한 판단이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 나로서 이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나는 이해가 되니까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해서 단지 그냥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깨달음에 대한 상이 긍정적인 감정만 다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건 아예 없고 그리고 있어도 조금 있고, 그런 분들은 조금 있고, 나는 많고, 말해갖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고통이나 괴로움적인 부분, 이제, 아까 영청님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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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몸에 대한 고통은 깨달은 사람도 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처님도 뭐,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정적인 괴로움은 별로 없겠지도, 뭐,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죠. 이제 우울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아예 없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든 뭐 이게 좀 더 성숙해지면은, 어, 깨달은 사람이 밖에 있다라는 게 투사라는 게, 그게 탁 드러나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지어낸 투사라는 게 드러나면 어떤 깨달은 사람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환상?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랑 표현조차 좀 이상하다 생각 들어요. 깨달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 뭔가 따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지만은 아무튼 그런 게 좀 금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제가 이제 일상에서 가끔 표현한 것 중에 사람들이 왜 어떤 한 개인의 경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운동선수든 아니면 뭐 종교적인 거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아니면 마음 공부적인 면에서 저는 그거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착각 중에 아주 큰 착각이라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존재가 따로 밖에 있다? 그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기 머리 위에 자기를 얹지 말라 한 게 저는 그런 이해로 분명히 하신 말로가 하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불안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형태를 가진 거에 대한 의존이나 경탄이나 아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표현하신 소속감 그거를 이제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속돼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했는데, 제가 봤던 깨달음에 대한 상이 다 내려지고, 남은 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저거든요. 저밖에 없어요. 진짜 정직하게 표현해보면, 제가 맨날 정직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안 표현해보면, 무기력한 면도 아직도 있고, 그리고 뭐, 솔직히 좀 속이 좁을 때도 많고,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너그러울 땐 되게 너그럽거든요. 저도 잘 쏘거든요. 밥을 잘 사요. 근데 밥을 잘 사는데 이상한 거에 되게 쫌생해요. 되게 뭐 별거 아닌 거에. 뭐 1,000원도 막 누구한테 아까워하고. 그리고 나한테 좀 안 좋게 한다 그러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 일어나고. 특히 진상 손님들한테 그러고. 뭐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뭐 제가 저를 잘 못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 누구한테 화를 내고 막 뭐라 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막 하고 뭐라 하니까. 어, 정말 니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에는 그래도 이해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저렇게 잔소리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속으로 그런가? 뭐 이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너무 이제 막 지랄한다 표현하죠. 이해 안 해주고 지랄한다 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지랄해서 마음이 좀 그렇다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해도 뭐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제 옛날 상이었으면 이제 제가 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사랑은 뭐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배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엄청 좀 지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랄하고 나면 좀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아 지랄하고 뭐라 하고 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런 그리고 이제 요새 제가 달라진 게 하나 있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좀 미루는 일을 덜 미뤄요. 이제 청소 얘기되는 것처럼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오늘도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뭐 강의 생각 안 하고 방바닥에 뭐 머리카락 떨어진 거 닦고 막 지금 약간 강박 비슷한 것 같은데 닦고 저것도 빨리 청소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좀 일을 더 덜 미루는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내가 일을 2년간 미뤘다 막 저번 강의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해도 막 1년 미루고 뭐 6개월 미루는 게 답은 하는데 뭔가 일이 생기면 일을 좀 덜 미룬다? 저한테는 되게 큰 변화인데, 이제 보통 사람 부지런한 분들한테는 되게 그거잖아요. 뭐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한테, 특히 저는 무한히 게으른 존재였기 때문에 이게 미루지 않는다는 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제 본질은 저는 게을러요. 되게 게으르고 솔직히 말하면 좀 무기력하고 나태한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일상적이고, 이제 이게 되게 신기한 면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을 만나가면서 아마 이제 몸이 조금 움직여지니까 이제 덜 미루는 거고, 그냥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저기에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잖아요. 뭐 못 들어본 건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강의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한번 네 달 전인가요? 뭐그 몸을 완전히 벗어났다 했을 때 그걸 또 기대하더라고요. 또. 아, 이게 청소하다 보면 그런 일이, 그래서 막 청소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기대도 하고. 근데 기대가 엄청 크진 않는데 문득문득 그 생각, 이건 계속 유지가 안 되나 보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는 마음인데, 이제 제가 아는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좀 현실적인 보통 사람의 모습이고, 이제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게 저는 제 개인을 변호한다기보다 좋은 게, 이게 제가 이해하는 뭐 말은 지랄같이 한다고 그래도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어떤 이해랄까? 뭐 그런 건 항상 저도 가지려고 하는 의도는 안 했지만 좀 깔려 있는 거고, 또 제가 더 잘난 척하고 뭐 이상한 짓 다 해도 저도 그런 거를 사회에서나 여러분한테 더 위로도 받거든요. 이제 사회에서 뭐 그런 일을 들으면 이해도 받고,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혜도 있거든요. 뭐 이런 지혜도 받고 하니까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달라져 간다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좀 바뀐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되거든요. 음. 근데 오늘이 뭐 깨달음에 대한 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뭐 한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가 없는, 완전히 다 제거된 모습을 바란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라고 표현하면 그 형태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게 나다. 난 이걸 유지해야 돼. 뭐 그게 아무리 좋은 감정이도 우리가 또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감정, 이건 내가 아니야. 이게 뭐 난 이럴 수 없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풍경님 오시기 전에 이제 제가 좋았던 게그 슬픔 속에서 기쁨, 잠깐이지만 기쁨을 만났다는 게, 그 슬픈 모습은 정말로 보통은 문제되잖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고. 근데 그 속에 기쁨, 우리가 뭐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면 늘 찾는 기쁨이 그 속에 항상 함께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저는 더 확실히 와닿는 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되어 있는 문제 속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이게 문제가 있고, 시간이 흘러서 이게 답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의 흐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속에 있다 보면 이제 이게 탁 발견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원성이 아니란 거죠. 슬픔과 기쁨이. 그리고 불안과 안정감이. 예전엔 저도 그냥, 경험적으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설명적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삼는 것들, 아니면 이제 오늘 얘기했던 핵심적인 부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숙경님은 아까 뭐죠? 말이 어눌하게 했는데 말을 더 잘하고 싶다가, 더 잘하고 싶다 모습이 아니고, 어눌한 그 모습, 그게 정말로 깨달은 모습이거든요. 그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토토님은 흔들리지 않고 뭐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 모습이 진짜 깨달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가 아니고 딴 거를 욕구했다고 아까 표현들 하셨잖아요. 욕구를 했다. 아니면 저걸 바랬다. 그러니까 그 욕구가 내려지고 욕구가 좀 옅어지고 하면은 그 모습 속에 그 아까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모습 속에 그 형태 없는 진짜 생명 그 자체의 깨달음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방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에서 나는 상을 제가 물어봤던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얘기해 주신 게 나는 이런 모습을 바랬고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은 뭐 이래서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상을 가지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대부분은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내가 되어 있는 거에 반대 모습을 보통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함이 내려지고 욕구가 조금 사라지고 저항이 사라지면은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속에 그 흔히 공부에서 얘기하는 형태 없는 항상 뭐 늘 있다 그러고 뭐 맨날 선에서도 이렇게 하는 그 생명의 빛이랄까 그게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하는 모습을 따라가면은 이제 아무리 해도 그 있어도 이제 그게 가리는 거죠. 계속 추구한다고 가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들으면서도 아 그래 저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바다님이 이제 아까 바다님대로 먹지 않고 육체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상을 다 들어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의 반대 모습이에요. 그 영청님 같은 경우는 아까 고통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반대 모습이면 이제 이런 거고. 그 괴로움 속에, 그 고통 속에, 흔히 말하는, 저는 아까 되게 공감했었는데, 그 하루라도 어떻게, 어, 괴로움 없이 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 표현하는데, 그 지옥 속에, 어,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아까 그뭐 지옥이든 뭐, 고통 없는, 그든 말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각자의 어떤 어려움이고 그거니까 그 속에 딱 있으면 깨닫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전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각자가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거나 초점이 딴 데로만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깨어날 수 있는 어떤 문이고 아니,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 아까 뭔 얘기하다가 까먹고, 하여튼 그런 거? 그런 모습이,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은 삶의 모습은 어떻니다라는 거는 이제 상상이고, 욕구가 뭐 있으면 이렇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데, 정말로 깨달은 삶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 되어 있는 모습에서 저항을 그치면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아니, 그러면 뭐, 그건 너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말이 아니냐 하지만, 진짜로 그리고 진짜로, 진짜, 정말로 그러거든요. 1.1획도, 1cm도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또 이게, 뭐, 이러다 말고 저러다 말고 하면 이게 안 돼. 초점이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직 나는 뭐 예를 들어 불안해 보리라 오직 괴로워 보리라 이러면 그것만 있으면 그것조차도 솔직히 그 상도 사라지거든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는 상 이런 것도 사라지는데 여기서 벗어나려 하고 만들어내면 이게 애매해지면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그 자체로 살면은 이제 그 자체 우리가 흔히 문제 삼는 모양을 가진 나의 모습이 거기가 모양 없는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거를. 그거는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실 건데, 한 번이라도 보면은 아실 게 제가 이제 어제 풍경님 글 보고 좋았던 것도 한 번만 알면 자기가 조금씩 알거든요. 늘 슬픔을 피하다가, 아니면 슬픔이나 우울을 나 이제 극복할까 하다가 그 속에서 어떻게, 존재의 기쁨이랄까?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이제 토토님이 표현하신 가장 어떻게 살지 모르겠네. 이 선택도 못하고. 그런데 그 속에 있어 보면 선택하는 나라는 것도 환상이거든요. 저는 정말 저번에도 한번 내가 토토님한테 얘기했는데 선택하는 나라고 할까?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게 상이거든요. 선택하는 나. 내가 선택한다고 상인데 이제 그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깨지라고 온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저항을 하면은 아직 선택 장애나 선택 불안, 난 선택 못 해야 하지만, 거기서 온전히 저항 거치면,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압박감도 풀려나고, 막 선택 잘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풀려나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있으시니까 지금, 선택을 언젠가는 잘하겠지 하는데, 저도, 어,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택도 못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항상 헷갈리는 그 자체로만 지금 한 십몇 년을 살았는데, 공부하는 이후로. 여전히 똑같거든요. 근데도, 이제 내가 선택한다가 이제, 보여요. 그게. 내가 선택한다가 이제, 착각이라는 게 좀 많이 보이는 타입이고, 지금 말도, 뭐, 강의도, 내가 강의한다, 이게 좀 보이는 거고, 예전에 이제,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 이 이원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늘 선택을 좀 잘하길 바랬던 거고, 어,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로 동전의 양면처럼, 숨은 보물이랄까, 기회가 다 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답이다, 문제가 기회다, 그 문제 속에 있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해결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영원히 그러지 않은, 영원히 뭐 매이지 않는, 영원히 선택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영원히라고 뭐 하여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삶조차도 선택 갖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항상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의 나열된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한테 초점을 두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는 모습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가면 정말로 정말로 그 실상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내 밖에가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이 착각이 이제 착각이거든요. 밖에 저 깨달은 사람이네. 이것조차도 유튜브에 저 깨달은 사람이 있네. 강의하네. 이거 착각이거든요. 진짜 착각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로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보이더라도 이 말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도 투자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 이제 그게 좀 그런 제가 도반으로서 말한 정보들이 여러분 안에서 뭐 있다가 점점점 그게 100% 진실이라 할 때는 안 깨지다가 그럼 외부의 사람한테 내가 투사를 한다고? 뭐 그렇게 또 이해가 되면은 그 강의를 듣든 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어떤 맹목적인 와우 깨달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을 품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표현조차도. 좋아하고 강의 듣고 뭐 모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맹목적인 어떤 찬양이나 아니면 뭐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라는 말이 정말로 진실된 말이구나라는 게 좀씩 와닿. 정말로 머리 위에 머리 얹지 말라는 걸 단시 표현해 보면 자기 자신의 타인이랄까 밖에 거는 투사된 어떤 인간에 대한 상일 수도 있다라는 이해가 들 수 있거든요.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또 머리 굴려가지고 막, 이게 뭐지? 막 이러면 더 안 좋고, 그냥 듣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든 뭐 언제든, 나 밖에 외부의 어떤 사람한테 투사했다는 게 자기가 알면 이제 도발이 했던 말이든 누가 했던 말이 이제 더 힘이 되고 뭐 와닿고 해서 이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막 머리로 하여튼 좀 안 하셨으면 해요. 그걸 이게 생각으로 하면은 또 도움도 안 되고 하니까. 아까 처음에도 길게 얘기했고, 저도 지금 시간은 뭐 이렇게 길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갖고 오늘 날씨가 추울 줄 알고 어제부터 보일러 계속 틀어놔서 그런가? 찜질방 같아요. 솔직히 집이 저는 찜질방 같은데, 일단 좀 쉬었다가, 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더워가지고. 바람 좀 쐬고, 한 5분 있다가 이제 질의응답, 오늘 얘기한 거랑,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 1시간 정도 정말로 수고하셨고, 5분 정도 쉬었다 갈게요.